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서비스 중단 등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4년 만에 불체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은 공식 신청이 시작되면 기존 수혜자의 즉시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에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한 여성이 인터뷰 도중 연방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옮겨졌고 긴급 구제에 필요한 서류 전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약품 가격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10대 한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지역 사회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결국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서비스 중단 등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 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해 오늘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체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번 사태에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켜 경제활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국립공원 폐쇄나 공항 보안 인력 결근은 관광 여행 산업도 위축시키게 됩니다. 교통안전청 직원과 항공관제사 등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면 공항 보안 검색대가 폐쇄될 위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국은 이번엔 도로, 산책로, 기념물 등을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 공원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4년 만에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공식 신청이 시작되면 기존 수혜자의 즉시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기존 다카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연방판사가 내리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아동 또는 청소년 불체신분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 혜택과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52만 5천 명이 다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적 공방으로 중단돼 있었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신규 신청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수혜자에겐 즉시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다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법적 공방 속에서 존속되었습니다. 2020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만 내렸을 뿐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인터뷰에 참석한 여성이 연방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고 긴급 구제에 필요한 서류 전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빌딩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도착한 한 신혼부부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아내는 7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지난 4월 시민권자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인터뷰 초반 이민국 담당자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담당자가 여권 사본을 만들겠다며 아내를 데리고 나간 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연방 요원들에게 곧바로 구금됐습니다. 당국의 설명은 그녀가 2019년 법정 출석을 놓쳤다는 것이었으나 부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애틀랜타 구치소를 거쳐 애리조나로 이송된 뒤 루이지애나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긴급 구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루이지애나 현지에서 아내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연방 규정상 변호사만이 구치소 내 수감자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를 이유로 합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 추방하는 일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자들을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법원 소속 윌리엄 G영 판사는 어제 미국 교수협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를 이유로 합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 추방하는 일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추방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강요들이 의도적으로 소수를 겨냥해 공개 추방 절차를 밟음으로써 유사한 상황의 친팔레스타인 비시민 체류자를 두려움에 침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지해 헌법 수호란 취임 선서를 위배했으며 행정부가 수정헌법 1조를 전면 공격한다고도 봤습니다. 영 판사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라면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영 판사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는 161장에 달하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를 질타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번지자 유학생 일부를 체포하고 추방 및 비자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약값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화이자는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약품 가격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 연설에서 화이자가 자사 제품을 미국의 최애국 대우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약 기업들이 미국에서 최저가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관련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약값 인하와는 별개로 화이자는 미국 내 제조시설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이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의약품 관세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는 관세를 전혀 내지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오면 관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외에도 16개 제약사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RX란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이자는 평균 50%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코리안의 물결이 맨해튼을 수놓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41년째가 되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요. 차량 14대와 1,400여 명이 행진하는 대형 퍼레이드에 한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개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이번 주 토요일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과 음갑선 행사준비위원장은 어제 행사 홍보차 본사를 방문하고 뉴욕 일원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코리안 퍼레이드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 41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은 한인사회에서 최대의 그 축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듯이 우리 2세들에게 또 미국인들에게 우리 한인들의 문화, 코리아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38번가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 행렬은 6에비뉴를 따라 27가까지 행진하며 맨해튼 중심을 코리안의 물결로 장식하게 됩니다. 올해 퍼레이드엔 꽃차 등 차량 14대와 60개 단체 1,400여 명이 참여해 한인사회 위상을 뽐낼 계획입니다.
네, 꽃차 지금 거의 12단체가 꽃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페셜하게 이번 미주 한인 경찰 자문회에서 이제 경찰대가 거기에 같이 동행하면서 퍼레이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엔 500인분 비빔밥 만들기가 진행되며 한국 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엔 60개 부스를 설치해 K푸드와 K문화를 알리게 됩니다. 맨해튼 코리안 퍼레이드는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5대 퍼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10대 한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생명을 앗아가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지역방송 WRDW에 따르면 컬럼비아 카운티 할렘 중학교에 다니던 11세 한인 중학생 이현경 군이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늘 사랑이 넘쳤고 매일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이였다며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이후 부모에겐 학교폭력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학대까지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되풀이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군은 학교폭력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군은 버지니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초등학교 때 조지아 그로브타운으로 이주했습니다. 부모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추모 티셔츠를 제작해 수익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이군에 대한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다시 인상됩니다. 버스와 전철의 기본 요금은 $3로 오르고 열차 요금도 구간에 따라 최대 4.5% 인상됩니다. MTA는 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버스, 전철 및 LIRR, 메트로노스 요금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MTA 버스와 전철 1회 탑승 기본 요금은 내년부터 현행 $2.90에서 $3로 10센트 인상됩니다. 또 버스와 전철의 일주일과 1개월 무제한 탑승권은 폐지됩니다. 대신 일주일 $35 요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크레딧카드 등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첫 지불한 뒤 7일간 버스나 전철을 아무리 많이 이용하더라도 요금의 합계가 $35를 초과한 이후부턴 더 이상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익스프레스 버스의 경우 편도 요금이 현행 $7에서 $7.25로 25센트 상향 조정됩니다. 전철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탑승권은 폐지되고 일주일 $67 요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LIRR과 메트로노스 기차 요금은 구간별로 최대 4.5% 인상됩니다. 왕복 티켓은 사라지고 편도 티켓의 만료는 구입 후 다음날 오전 4시로 변경됩니다. 왕복권 대신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한 데이패스가 생깁니다. 한편 MTA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요금 결제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는 마그네틱형 메트로카드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옴니카드와 크레딧카드, 직불카드, 스마트폰 결제 등 탭앤라이드 방식으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 그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스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요지의 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주한 미 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2023년 6월 출범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가 2년여 만에 누적 상담 10만 건을 30일 넘어섰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생활 중 예기치 못한 문제와 마주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 전문 인력을 통한 통합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은 아포스티유, 해외 이주, 영주 귀국 신고 재외국민 등록,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록, 운전면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재외동포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반유대주의 대응 등으로 재정 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하버드대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는 하버드대가 5억 달러를 투자해 직업학교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AI 등 기술을 가르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속속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브라운대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지역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컬럼비아대는 교육부가 제기한 반유대주의 방치 혐의와 관련해 3년간 벌금 2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퀸즈 지역 카지노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는 어제 플러싱 시리필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메트로폴리탄 팍 카지노 프로젝트 개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퀸즈 플러싱 시리필드, 메트로폴리탄 팍, 브롱스, 발리스, 퀸즈 리조트 월드, 용커스, MGM 엠파이어 시리가 신규 카지노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최종 후보군으로 남게 됐습니다. 뉴욕주 개임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 시설 계획 및 투자 규모, 부지 적합성 및 환경 교통 영향, 법규 및 카지노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2월 신규 카지노 면허를 최종 부여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후에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